먼저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영어로, 저는 만복이기 때문에 MANBO 만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복이 디자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디자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왼쪽 항목의 팔레트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센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센서의 세 번째 있는 시계를 클릭해서 뷰어로 드래그 해 주시고,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페도미터도 클릭해서 드래그 해 주시면 시계와 페도미터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이렇게 추가되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레이아웃으로 와서 레이아웃의 세 번째 있는 표 배치를 클릭을 해 주시고, 표 배치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뷰어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뷰어로 가지고 오면 지금 이 뷰어에 표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이 표의 오른쪽에 속성을 변경을 할 텐데요. 열은 2열, 그리고 높이는 자동, 너비는 부모에 맞추기, 그리고 확인하고 행은 우리가 사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레이블을 클릭을 하고요. 각 레이블을 클릭해서 이렇게 표의 각 칸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때 마우스를 놔주시면 레이블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우리가 레이블을 생성을 하였고요. 이제 컴포넌트의 표 배치 밑에 있는 레이블 1부터 8까지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블 1을 클릭을 하고요. 레이블 1의 속성에서 텍스트를 걸 음수하고 콜론을 찍어주면 되고요. 레이블 2는 이름 바꾸기를 누르고 이름을 걸 음수 입력란으로 바꾼 후에 확인을 누르고, 걸음수 입력란의 속성에서 텍스트를 숫자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3입니다. 레이블 3은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속성의 텍스트만 거리하고 콜론으로 바꿔주시고요. 레이블 4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름은 거리 입력란으로 바꾸고 확인을 누른 후에 마찬가지로 속성의 텍스트를 숫자 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레이블 5는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텍스트만 시간 괄호 열고 초 괄호 닫고 콜론으로 변경을 하고요. 레이블 6은 이름을 시간 입력란으로 바꾼 후에 확인을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시간 입력란의 속성에서 텍스트를 숫자 0으로 변경합니다. 레이블 7은 이름은 그대로 놔두되 속성의 텍스트에서 속력 괄호 열고 미터 퍼 세크 괄호 닫고 그리고 콜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레이블 8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속력 입력란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속성을 텍스트에서 숫자 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배치의 레이블을 변경을 모두 하고 나서 뷰어를 확인해 보시면
뷰어 속의 표가 이와 같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하여 뷰어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버튼 1 텍스트라고 하는 버튼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 버튼에 속성에서 텍스트 항목입니다. 텍스트를 우리가 속력 계산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뷰어에서 속력 계산이라는 버튼으로 변경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뷰어에서 밑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페도미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페도미터의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당 얼마만큼 가느냐를 우리가 변경을 해줄 건데요. 요 걸음 길이를 0.73에서 0.5 정도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보기의 디자이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만보기의 디자이너 작업에 이어서 블록 코딩을 위한 블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 옆에 블록을 눌러 주시고요. 먼저 왼쪽에 있는 항목에서 아래로 내려서 시계를 우리가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은 블록이 나오게 되고요. 맨 위에 있는 언제 시계일 타이머, 이 블록을 클릭해서 뷰어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표 배치에서 시간 입력란, 이 항목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은 블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정하기 시간 입력란 텍스트, 요 블록을 클릭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붙여준 후에 이번에는 블록에서 수학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덧셈 수학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수학의 앞과 뒤 칸을 이제 채워 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앞에 칸은 우리 표 배치에서 시간 입력란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위에서 쭉 내려와 주시면 시간 입력란 텍스트라고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해당 블록을 드래그해서 덧셈의 앞칸에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수학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맨 위에 있는 숫자 블록을 클릭해서 드래그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숫자는 0이 아닌 1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초마다 숫자가 1씩 증가를 하게 된다는 그런 코딩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블록에서 시계 밑에 페도미터 1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블록들이 또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서 호출 페도미터 1 시작이라고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지정하기 밑으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계가 작동할 때 만보기가 작동을 한다는 그런 코딩이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와 관련된 코딩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페도미터 1 블록에 대한 버튼에 대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도미터 1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네, 언제 페도미터 1 걸음수라고 하는
블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블록을 클릭해서 뷰어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행에다가 가져 놓을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표 배치에서 걸음수 입력란을 두 번째가 되겠죠.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지정하기 걸음수 입력란 텍스트, 여기 있네요. 지정하기 걸음수 입력란 텍스트를 클릭해서 가지고 와 주시고요. 한 번 더, 이번에는 걸음수 입력란이 아니라 거리 입력란을 클릭을 하고요. 지정하기 거리 입력란 텍스트, 여기 있습니다. 지정하기 거리 입력란 텍스트를 클릭해서 밑으로 가지고 와 주시고요. 이번에는 블록에서 밑에 있는 변수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있는 가져오기 블록을 위에도 붙여 주시고, 한 번 더 변수를 클릭하여 가져오기를 밑에도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X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X표는 지금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뜨는 건데, 이 가져오기 옆에 밑을 클릭을 해 주시면 거리와 걸음수가 나오게 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걸음수 입력란이기 때문에 걸음수를 클릭을 해 주시고, 밑에는 거리 입력란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거리를 입력을 해 주게 되면 이같이 X 표시가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에서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성되는 블록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언제 버튼을 클릭을 눌러서 뷰어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표 배치에서 속력 입력란이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속력 입력란을 클릭을 해 주시고, 지정하기 속력 입력란 텍스트, 이 블록을 클릭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록으로 오셔서 수학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수학에서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 주실게요. 밑으로 내려오면 소수로 나타내기 숫자 자릿수라고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클릭해서 옆으로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수학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위로 올려서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나눗셈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수학을 클릭을 하여서 이번에는 메뉴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이 나눗셈에는 이제 우리가 속력을 구하는 식을 넣어 주어야 하는 건데요. 속력을 넣어주기 위한 식, 제일 먼저 앞에 칸에는 우리 표 배치에서 거리 입력란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거리 입력란 텍스트라고 하는 블록을 나눗셈의 앞쪽 칸에 채워주시고, 그리고 뒤쪽 칸에는 시간 입력란을 눌러 주신 후에 시간 입력란 텍스트를 클릭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릿수는 숫자 2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 페도미터, 버튼 1, 세 가지의 버튼에 대한 코딩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